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뭐 디폴트 사태, 그래서 금융 위기라든지 금융 시스템에 혼란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주식이 하락하겠지.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부채 한도 요 협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옐런 재무장관은 6월 5일까지는 타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6월 5일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 있고, 제가 이걸 같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부채 한도로 인해서 돈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SBB 사태 아시죠? 아까 우리가 기업은행도 받고 다른 은행들 살펴봤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좀 예금 자금이 좀 빠져나가죠. 그렇지. 그래서 뱅크런 사태 아시죠? 그런 것처럼 미국 은행의 예금이 감소하죠. 이 SBB 사태 이후로. 그래서 그러면 미국 은행의 돈이 감소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얘기 있냐면은 요새 그 미국의 지역 은행들의 그 호재성 이야기가 어,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게 호재야.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이런 것도 호재이긴 하겠지만, 더 핵심은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호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의 의미가 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요 SBB 사태 이후로 예금이 감소했어요. 근데 감소했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은행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MMF 자금으로 갔어요. 그래서 MF 자금은 주로 이제 단기 채권이라 이제 이렇게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네. 네, 갔는데 이제 요 자금이 어디로 갈 것 같냐라고 한다면 영래포 거래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래포가 또 무엇이냐? 연준이 시중은행에게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래. 영래포. 영래포 좀 낯설죠? 용어가. 그냥 쉽게 지금 그 부채 한도를 올린다는 것은 부채를 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돈을 빌리는 거잖아. 영래포라는 것이 뭐냐? 연준이 은행이 있잖아. 은행에게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야. 그게 이제 영래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해하셨지? 어렵지 않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있는데 연준이 돈을 회수한다고? 그렇죠. 회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어떤 개념이면 저번에 우리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또 강의로 가버리는데 이 어디 갔지? 금리 여기 이렇게 된 거지. 이거의 긴축 정책인데 그 연준에서 차 대조표가 줄어든다는 것은 채권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는 거잖아. 대차 대조표가 줄어든다. 요거는 채권을 팔어. 부채 한도를 높인다는 것은 채권을 파는 거잖아, 은행에. 그러면 여기서 은행에서 돈을 주겠지, 그치? 그럼 은행에서 돈을 주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되겠어? 돈이 없어지겠지. 그 은행에서 돈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됐어? 기업과 국민에게 빚 독촉을 하겠지.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이 어, 은행이 신용을 긴축하는 정책으로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이게 여기까지 이거 아시죠?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은행의 그 신용을 긴축하게 만든 거야. 유동성 자금을 축소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연준에서 돈을 빌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비싼 가격에 빌려야 되겠지. 그러면 이자를 높게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자를 높게 쳐줘야 되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 국채 금리가. 그래서 최근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채권 금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채권 금리 있지. 채권 금리가 지금 3.66%잖아. 이게 원래는 최근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얼마였어요? 3.3%까지 떨어졌어. 그러다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3.7%로 올라갔어. 3.7%. 네,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거지.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지. 가격과 금리는 반대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ETF거든요. 지금 떨어졌지. 채권 가격이 뚝 떨어졌어. 그리고 이거 10년물이고 이건 30년물. 30년물 채권 가격도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쭉 하락을 했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게 있냐면 채권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나중에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왜?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 아니야, 그치? 인하하게 되면 반대로 다시금 지금은 채권 금리가 떨어졌는데 다시금 아니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 있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채권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가 나에게는 기회다. 채권을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이 잘 해결이 된다 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고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약간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 3.3%에서 3.7%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얘기한다면 그 예전에 2011년에요. 부채 한도 협상 난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된 적은 없어. 다 해결이 다 됐는데 그때 좀 난항을 겪으면서 S&P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어. 그래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왔지. 혼란이 오면서 어떻게 됐다? 주가도 떨어졌어. 주가 하락했지. 물론 이제 부채 협상은 해결되긴 했는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잡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이 S&P에서 하향을 했지.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한 세 가지 꼭지가 발생하는 거죠. 한 가지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또 반대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게 어떤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야. 채권 최근에 채권 금리가 인상한다. 그러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채권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지. 나중에 채권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를 거의 올해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잖아. 그러면 이제 금리 동결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금리 동결 올해 했겠죠? 올해 금리 동결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결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금리 하락하겠지. 금리 인하하겠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지. 상승. 그렇지. 채권 가격이 상승.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이런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그 은행이죠. 이게 자금이 연준에서 은행 자금을 빌려서 쓰게 됨으로 해서 은행은 신용 긴축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겠지. 긴축 정책이겠지. 유동성. 왜 긴축?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금리가 동결되는 이유가 연준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줬으니까는 돈이 없잖아. 빌려줄 돈이 없잖아.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어. 이제는 은행에서 이제 돈이 말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금리 인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이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예전에 요거죠. 요걸 갖다 쓰면 되겠다. 이제 요거는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 가지 이슈 중에서 예전에 지금 한 번도 그때 이후로 발생한 적은 없는데, 그 2011년 부채 한도 협상 난항으로 S&P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하향했을 적에 금융시장이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주식도 함께 폭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긴 있죠. 예전에 2011년에 한 번 있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거 세 가지 관점, 이런 관점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갑자기 은행 종목 분석하다가 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했네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